이제 곱이상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1절에서 우리 3시간에 걸쳐 가지고 두 개의 위상 공간의 곱집합에 대한 위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내용은 그대로 확장을 하면 유한계까지의 곱집합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유한계 곱집합에 대해서도 각각의 성분에서 열린 집합들을 꺼내서 곱한 게 유한계 곱집합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 이와 같은 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계일 때는 이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무한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곱집합의 위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1절에서 정의한 그 곱위상의 정의를 무한계 곱집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상을 뭐라 그러냐면 상자 위상이라 그래요. 상자 위상. 자, 정의 11.28 볼까요? XITI가 i가 j 에 속해 있을 때 이와 같은 XITI들이 위상 공간들의 모임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위상 공간들을 곱한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XI, I in J 이와 같은 곱집합이 있을 텐데 이 곱집합 위에 위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1절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TI에 속한 GI들, 즉 GI는 TI의 열린 집합들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즉 열린 집합들의 곱집합, 열린 집합들의 곱집합을 꺼내가지고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여기에서의 토폴로지의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저로 만들어지는 위상, 이런 위상을 뭐라 그러냐? 이런 위상을 상자 위상이라 그래요. 왜 상자 위상이라 그러냐면 이게 열린 집합들을 계속 곱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GI들을 상자 쌓듯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인 경우는 이게 상자 모양으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X축, X1축, G1, X2축, G2, X3축, G3. 이와 같은 세 개를 곱해주면 이와 같은 상자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각각이 이것도 열린 집합,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이면 이 세 개를 곱해준 게 3차원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 그렇게 정의하는. 즉 각각의 성분들이 열린 집합일 때 그 열린 집합들을 성분으로 갖는 이런 상자 모양이 다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자 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이 J가 유한 집합만이 아니라 자연수의 개수도 되고요. J가 실수의 개수 또는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곱 위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집합이 여기서 열린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각 성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 성분들이 열린 집합이면 그걸 곱해준 게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뭐 두 개의 곱집합에 대해서는 상자 위상이 곱위상이죠.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확장한 거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R제곱에서 상자 위상은 AB 구간 곱하기 CD 구간 해주면 이거 열린 집합 되죠. 그죠? 뭐 그냥 1절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R3승에서도 이게 각각이 성분들이 다 열린 구간이니까 이런 걸 곱해주면 R3승에서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집합을 생각해 볼까요? 자, 자연수 개수만큼 곱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수 개수만큼 곱했을 때 프로덕트 XI에는 상자 위상에서 열린 집합들이 어떤 집합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I, I라는 구간을 곱해준 거. 즉 이걸 쓰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구간,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구간 이런 식으로 다 곱해줘도 이 모든 성분들이 다 열린 구간이니까 이런 걸 무한대까지 곱해줘도 즉 자연수 개수만큼 곱해줘도 뭐가 된다? 여기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 또 굉장히 작아져요. 이건 점점 커지죠. 이건 작아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열린 구간들의 곱.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린 집합이 돼요. 왜? 각각의 성분들이 열린 집합이면 열린 집합이 돼요. 이거는 고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예? 두 번째 성분도 마이너스 1에서 1. 그래서 i가 여기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곱하는데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곱하면 이런 성분을 자연수 개수만큼 곱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열린 구간들, 똑같은 열린 구간들을 계속 곱해서 만든 집합. 이 집합도 여기 상자 위상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자, 한 가지 더. 자연수 개수만큼 곱했을 때 XITI들을 전부 실수의 이산 위상, 디스크릿 토폴로지를 주죠. 디스크릿 토폴로지가 뭐예요? 모든 부분 집합들이 다 열린 집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XI에서는 0이라는 집합, 여기에서 0이라는 집합은 뭐예요? 여기에서 0이라는 집합은 원점 이게 벡터죠. 벡터 0. 벡터 0은 즉 다시 가면 0, 0, 0, 0 이런 벡터예요. 벡터. 이거 벡터 원점 벡터를 포함하는 요 싱글톤 셋. 한 원소 집합이죠. 한 원소 집합은 열린 집합이 된다. 왜 열린 집합이 되냐? 이 0000이란 집합은 첫 번째 성분에서 0이라는 집합 곱하기 두 번째 성분에서 0이라는 집합 곱하기 등등등 이런 집합들의 원소가 바로 이거죠. 원소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분이 0, 두 번째 성분도 0, 세 번째 성분도 0. 요거죠, 요거. 그죠? 원점, 즉 원점. 그래서 이거 한원소 집합이에요. 이 한원소 집합이 여기에서 열린 집합이 된다. 왜? 각 성분들이 여기 실수 디스크릿 토폴로지에서 열린 집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자연수 개수만큼 곱했을 때 실수의 디스크릿 토폴로지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이와 같은 원점들이 다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원점을 하나 모은 집합이. 자, 원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원소 집합들이 다 열린 집합이 돼요. 자, XITI가 그냥 이상공간이라고 그러죠. 이상공간. 그럼 아까 문제의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공간이라고 그러면 프로덕트 XI에서 상자 위상을 주면 한원소 집합들이 다 열린 집합이 돼요. 왜냐하면 한원소 어떤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들은 첫 번째 좌표로 이루어진 집합 곱하기 두 번째 좌표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다 열린 집합이잖아요. 왜? 이상공간이니까. 열린 집합이니까 이 한원소 집합이 여기에서 열린 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0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의의 좌표, 임의의 P 하면 이 좌표가 뭐 예를 들어 P1, P2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P1 곱하기 P2 곱하기 이런 꼴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다 열린 집합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수 개수만큼 곱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자연수 개수만이 아니라 실수 개수만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수. 뭐 간단히 양의 실수만 하죠. 양의 실수만. 그러면 이거는 아까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뭐 집합론 시간에 했겠죠. 이렇게 나열이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열 가능하다는 건 어느 만큼일 때만? 자연수 개수일 때만 이렇게 가능해요. 실수 개수일 때는 이렇게 나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기호로만 쓰는데 자, XITI들이 전부 실수의 보통 위상을 준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프로덕트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i는 양의 실수. 그러니까 양의 실수니까 예를 들어서 1도 있고요. 2분의 1도, 3분의 1도. 그래서 이 i가 양의 실수니까 0까지 막 갈 수도 있어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다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곱할 수도 없어요. 양의 실수라 그래서 이거 뭐 곱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호로 항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프로덕트 i가 r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그 다음 또는
프로덕트 마이너스 i분의 1에서 i분의 1까지. 이거는 i가 0으로 가니까 이거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i가 딱 정해지면 값이 딱 나오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또 프로덕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예. 이와 같은 집합들. 이런 집합들은 다 상자위상. 이거의 상자위상에서 열린 집합이다. 왜? 여기서 열린 집합이냐 조사하려면 각 성분만 열린 집합이면 돼요. 이거 실수해서 열린 집합이죠. 유절 토폴로지니까. 이것도 실수해서 열린 집합이죠. 이것도 실수해서 열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자 위상 곱 공간에서는 전부 다 열린 집합이 된다. 특이하죠? 이거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개수가 몇 개? 실수개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한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자, 또 이와 같이 무한, uncountable 무한일 때는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i가 인덱스 셋 i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xi, di, xi들이 전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곱집합의 상자 위상을 주면 이게 이산 공간이 된다. 곱집합에 아까 우리 자연수 개수일 때도 해보니까 이산 공간이 됐었죠. 그러니까 실수만이 아니라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이산 공간들을 곱이상을 구하면 이산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각 성분 xi에 대해서 임의의 한 점을 택하면 이 점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열린 집합이죠. 성분에서.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의 곱을 구하면 이거는 상자 위상에서 열린 집합이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곱집합에서 한원소 집합의 형태예요. 맞아요? 곱집합에서 한원소 집합의 형태는 이와 같이 각 성분에서 AI들을 갖고 온 거죠. 따라서 이런 한원소 집합들이 모두 열린 집합이 돼요. 자, 한원소 집합이 모두 열린 집합이 되는 위상. 그게 바로 이산 위상이죠. 그래서 이산 위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자 위상이 접근하기 좋잖아요. 각 성분이 열린 집합이면 열린 집합이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다. 앞에서 배웠던 정리 11.8, 11.8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왜 안 되느냐? 이거 예제, 중요한 예제인데, 카운터 이그젬플 중요한 예제. 자, 자연수만큼을 프로덕트를 할 건데요. 프로덕트 곱집합을 할 건데요. xn, tn들을 그냥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곱집합을 생각하겠어요. 이 곱집합에 상자 위상을 주겠어요. 그냥 상자 위상을 주면 f라는 함수가 실수에서부터 요 상자 위상으로 가는 함수인데 fx는 x, x, x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실수 x가 있으면 그것들의 함수값이 그냥 x, x, x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럼 모든 n에 대해서 프로덕트 n 합성 f. 그러니까 실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프로덕트 xn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xn으로 가는 파이 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합성해주면 이게 f니까 이걸 합성해주면 파이 n 합성 f가 되는데 이거는 x들을 어디로 보내요? 여기서는 xx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 파이 n으로 가면 그냥 x가 되죠. 이 중에 n번째 성분. 그죠? 이렇게 가면 자, x를 xxx로 갔다가 다시 여기 n번째 성분 x로 가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보내면 항등함수가 되죠. 파이 n 합성 f는 그죠? x를 x로 보내는. 그죠? 그래서 파이 n 합성 f는 실수에서 실수. xn이 실수예요. 그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x니까 항등함수가 돼요. 근데 항등함수는 다 연속함수잖아요. 그죠? 연속. 하지만 이건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구하면 다 연속함수야. 첫 번째 성분으로 보내는 것도 연속, 두 번째 성분도 연속, 다 연속함수야. 이게 다 연속함수면 f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게 11.8 정리하는데 f가 연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는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 상자 위상의 기저의 원소를 한번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열린 집합에 여건이 열린 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이려고 그래. 이 중에 열린 집합에 기저의 원소 하나를 택하면 이런 거 택해보죠.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거 다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이죠. 하지만 이거를 F 인버스로 보내주면 F 인버스 B를 내주면 열린 집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열린 집합이 된다면 여기는 분명히 0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0이 포함되는 이유가 F0을 보내주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F0이 B에 들어가니까 0이 F 인버스 B의 원소이긴 해. 그래서 이게 열린 집합이고 이런 원소가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저 열린 집합이 있어야죠. 기저 열린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즉 기저 열린 집합은 뭐 열린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린 구간이 없다. 네. 이런 열린 구간이 있어야 되죠. F-A에서 A까지 열린 구간이 있어서 이거의 함수값이 이미지가 B가 돼야 되죠. 여기 들어가려면 양변을 F 취해주면 FA가 B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려면 FA 여기 마이너스 A에서 A 구간 보내준 게 B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만약 들어간다고 해보죠. 그럼 파이 n으로 보내주면 여기다 파이 n을 합성해요. 합성해주면 파이 n 합성 F는 항등 함수니까 이거 자식이 나오죠? 그죠? 파이 n 합성 F는 이거 자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다 파이 n을 보내주면 파이 n b가 나와. 파이 n b는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1이죠. 왜냐하면 n번째 성분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구간이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1까지 구간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형함수에 대해서 다 돼야 돼. 즉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야 돼. 이런 a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즉 모든 n에 대해서 이같이 성립해야 되는데 n을 막 크게 잡아주면 점점 작아지니까 이런 값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V는 열린 집합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F는 연속이 아니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파이 n 합성 F들이 모든 게 다 연속이지만 이건 연속이 아닌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정리 11.8이 성립 안 해요. 마찬가지로 정리 11.7도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정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하는데 그럼 이게 성립하는 위상이 있느냐? 있어요. 그 위상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을 상자 위상이라고 그랬고 그 위상을 뭐라 하냐?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곱위상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을 곱위상.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이름을 다르게 상자 위상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곱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1장에서 일반적인 곱집합의 정의 있죠? 일반적인 곱집합의 정의. 이게 꼭 필요한데 1장 4절 곱집합 있죠?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한번 쭉 읽고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곱집합이 A 곱하기 B는 순서상의 모임이지만 그 순서상의 모임은 어디까지는 되냐면 자연수 개수까지는 돼요. 자연수 개수까지 곱집합은 되지만 우리는 어느 만큼 할 거냐? 실수보다도 더 많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상의 모임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장 4절 다음 시간까지 꼭 공부하고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일반적인 곱집합에 대해서 위상을 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상자 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위상, 그거를 우리는 프로덕트 토폴로지, 곱위상 또는 티코노프 위상이라고 불러요. 티코노프란 수학자가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